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트리스라는 미국, 호주 공동제작 SF 액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출발해볼까요? 영화는 미래의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의 성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한 아이 이상을 가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통제하고 있어요. 지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이 부족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나라의 그 누구도 심지어 첫째가 죽은 경우에도 결코 두 번째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미국 어딘가 매우 보안이 삼엄한 시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국경의 검문소에 줄을 서서 그곳을 넘어갈 차례를 기다리고 있네요. 전 육군 장교 존 헨리 브레닉과 그의 아내 캐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는 멕시코로 이민을 가려고 해요. 그들은 매우 긴장한 듯 보이지만 그러지 않은 척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코트 아래 자석으로 된 조끼를 입고 있는데 외투로 그것을 가리려고 애쓰는 것 같아 보여요. 이 부부는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요? 이들의 비밀은 엄격한 법을 어기고 두 번째 아이를 가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첫째 아이를 불행히도 잃었거든요. 캐런은 다른 모든 여성들과 똑같이 첫 아이를 낳은 다음 나팔관을 묶는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운 좋게도 다음 임신에 성공했죠. 그것이 그녀가 지금 자석조끼를 입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조끼를 입으면 검문소에서 뱃속에 아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계를 속일 수 있거든요. 그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소지품을 챙기고 내려 검문을 받을 것을 지시받았어요. 경비병들이 캐런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을 때 그들 바로 앞에 있던 여성이 불법으로 임신한 것이 적발되어 끌려갔습니다. 이젠 캐런이 그 스캐너를 통과할 차례였죠. 그녀는 몹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석조끼가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제 어려운 관문은 다 지나간 듯 합니다. 그들이 차에 타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비병이 캐런의 어깨에 코트 아래 드러난 조끼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를 체포하려고 하자 존이 그를 막았습니다. 둘 다 도망칠 순 없었기에 존은 캐런이 다리를 건너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스스로 체포되었습니다. 캐런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어요. 하지만 존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포트리스, 요새라 불리는 감옥으로 끌려가죠. 요새는 멘텔사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교도소로 아주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는 감옥입니다. 탈출할 수도 없고 혹여 탈출한다 해도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죠. 신입 죄수들은 신생아처럼 강제로 옷을 홀딱 벗고 시설로 인도되어 들어갑니다. 죄수들은 자기 자신을 소장 포우라고 소개하는 목소리에 의해 요새에서의 생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인도되죠. 죄수들은 심리 통제 장치가 있는 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기계는 감옥의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 감지될 때 폭발하는 장치를 장기 속에 심는 장치입니다. 만약 누군가 복도의 노란 선을 넘으면 견딜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고 빨간 선을 넘게 되면 장기 속에 이식된 장치가 즉시 폭발해서 죄수를 죽이는 것이죠. 그때 한 죄수가 통제에 따르지 않고 노란 선을 넘었습니다. 그는 예고된 대로 쓰러져 소리를 지르며 복통을 호소했고 아픔을 견디려 기어다니던 그는 빨간 선도 이내 넘었습니다. 그의 배가 부풀어 오르더니 이내 뻥 터져버렸어요. 남은 죄수들은 승강기로 이동해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새는 지하로 30층이나 내려가는 거대한 감옥인데 제드10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에 의해 완벽히 통제되고 있어요. 존과 니노 고메즈라는 이름을 가진 죄수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네요. 그들은 감시 장비를 지급받고 다른 죄수들이 모여있는 공동 공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중 한 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안엔 이미 3명의 죄수가 있었죠. 스틱스라는 죄수가 감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 방엔 사람이 넘쳐난다며 더 들어올 자리는 없다고 소리치죠. 하지만 기계는 불평은 금지된 감정이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체내 조절 장치가 작동할 것이라며 협박할 뿐이었습니다. 각 호실은 레이저빔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해 호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죠. 존은 디데이라는 다른 호실 메이트와 인사를 나눕니다. 소등 시간이 다가오자 다들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디데이와 존, 고메즈는 바닥에서 잠을 자죠. 아브라함이라는 죄수가 존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이곳 바깥의 삶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합니다. 죄수들이 잠들자 결코 잠들지 않는 제드10이 모두의 머릿속을 스캔합니다. 존은 자기 아내를 다시 만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잠들었습니다. 존은 그날 밤 캐런과 사랑을 나누는 꿈을 꾸었는데요. 통제실에서 소장 포우가 그 장면을 마치 영화 보듯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에서는 꿈꾸는 것도 금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소장은 꿈속 캐런의 입을 통해 그에게 다시금 룰을 일깨워주고 존에게 고통을 줍니다. 존은 끔찍한 복통을 호소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날 죄수들은 지하 굴착 노동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메독스라는 이름의 게이 남성이 니노에게 공격적으로 굴며 그를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존은 자기 동기를 보호하기 위해 메독스를 공격했습니다. 제드10은 폭력 사건에 연루된 3사람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작은 레이저 감옥에 서있게 하는 벌을 주었습니다. 폭력의 주모자가 밝혀질 때까지요. 카메라가 한 명 한 명을 비추며 누가 싸움을 시작했는지 묻습니다. 메독스는 살인을 해서 잡혀온 죄수입니다. 그의 악명은 감옥에서 자자했죠.
니노는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은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폭력을 먼저 행사한 장본인이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는 포우의 사무실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방 안에 아브람도 있었는데 그가 포우를 면도해주고 있었어요. 포우는 캐런이 샤워하고 있는 장면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시간 안에 다리를 건너 탈출하는 데 실패했고 그녀 또한 요새로 잡혀온 것이었죠. 포우는 존과 캐런의 몸에 심은 장치를 작동시켰고 둘 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존에게 A층과 B층이 여성들이 수감되어 있는 수감동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다음 장면에 캐런이 나오네요. 그녀가 수감되어 있는 방에는 다른 임신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녀가 진통을 느끼자 간수들이 그녀를 데리고 분만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성 수감동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임신한 사람들입니다. 캐런은 이곳에서 새로 태어날 생명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다시 남자들의 수감동으로 돌아와서 메독스가 존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감방 동료들과 포우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매우 거칠게 싸웠죠. 그 장면을 위층의 캐런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포우도 그들을 말리지 않고 지켜봅니다. 존은 메독스를 층의 끄트머리로 그를 떨어뜨리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포우는 존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존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메독스를 오히려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자기 명령에 불복한 것에 화가 난 포우는 살인기계를 메독스에게 쏘아 그의 배에 구멍을 뚫어주었습니다. 존은 메독스의 배에서 나온 통제장치를 몰래 빼내어 니노에게 건네주었어요. 잠시 후 캐런은 한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방에는 그녀의 남편이 정신제거장치라는 거대한 기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소장이 캐런을 그에게로 보낸 것이었죠. 교도소의 권위에 협조하도록 존을 설득하라고 말이죠. 부부는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눴고 간수들이 그녀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메독스를 죽이라는 명령에 불복종한 것에 대한 벌의 집행을 위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는 빙글빙글 돌아가며 환각을 일으킵니다. 존의 과거 삶을 보여주며 장면들을 기괴하게 재구성하며 그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3일 후 포우는 캐런을 통제실로 불렀습니다. 존은 아직도 정신제거장치에서 돌아가고 있죠. 다른 죄수들은 1시간이면 나가 떨어졌는데 존은 3일이나 버텼습니다. 소장은 존을 풀어줄 테니 캐런에게 자신과 함께 통제실에 머물러 달라고 이야기하죠. 캐런은 고통받는 존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포우의 종이 되었습니다. 존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만 정신은 죽었죠. 그는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루는 캐런이 밤중에 깨서 많은 전선과 호스에 연결된 채로 의자에 앉아있는 포우를 발견했습니다. 소장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실험에 의해 개조된 인간임이 밝혀지죠. 그는 잠을 자지도 음식물을 섭취하지도 않고 한 달에 한 번 아미노산을 마실 뿐입니다. 이러한 개조 과정이 감옥 내에서 태어날 모든 아기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죠. 신생아들은 반드시 새로운 발전된 형태로의 개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지구가 겪고 있는 인구 과잉과 자원 부족을 해결하려면 인간이 자원을 쓰지 않아도 되게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포우는 개조 인간들 중 첫 번째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캐런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4개월이나 지났지만 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지만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느 날 밤 캐런은 술을 가지고 와 포우를 유혹합니다. 그는 술 한 잔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캐런은 그 틈을 타 통제장치를 통해 존의 머릿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 겁에 질린 한 아이가 쭈그려 앉아있어요. 캐런은 기계를 통해 그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존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죠. 존의 감방 동료들은 존이 회복한 것을 보고 아주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존은 아브라함에게 캐런과 함께 탈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존이 정신을 차린 이야기를 캐런에게 전달했어요. 존의 감방 동료인 디데이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컴퓨터 공학자였습니다. 그는 메독스의 배에서 꺼낸 통제장치를 해체해서 조사 중이었어요. 캐런은 포우의 통제실에서 감옥 지도에 정보가 담겨있는 레이저 렌즈를 훔쳐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존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레이저 렌즈를 자기 방으로 가져오자 동료들은 다 함께 그것을 호실을 막고 있는 레이저에 비추어보며 건물의 구조와 탈출구를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브라함은 그것을 포우의 통제실에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죠. 소장이 캐런에게 존과 이혼하라고 요구합니다. 포우는 캐런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것처럼 개조하지 않고 손수 키우겠다며 심지어는 존을 석방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캐런의 이혼을 요구하죠. 그녀는 존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뒤 디데이는 통제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자석이었습니다. 즉 각자 몸속에 있는 통제장치들도 바깥의 자석을 이용한다면 슬슬 위로 이동시켜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는 말이었죠. 제드10이 포우를 통제실로 이끕니다. 소장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캐런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드10은 멘털사에 의해 그가 해고되었음을 통보하죠.
같은 시간 감방 동료들은 각자 몸에서 꺼낸 통제 장치를 지하 굴착 노동 장소에 있는 쇠파이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폭력 사건을 일으키죠. 제드텐은 싸움을 제어하기 위해 주모자들의 통제 장치를 터뜨렸고 그 폭발에 의해 쇠파이프가 뚫렸습니다. 이들 동료들은 그 구멍을 통해 탈출을 감행하죠. 하지만 포우는 독가스를 배출시키고 로봇을 보내 탈옥수들을 직살하려고 했습니다. 스틱스가 로봇에 죽었죠. 아브라함은 캐런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포우는 아브라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캐런을 끌고 가 아이를 꺼내라고 지시하죠. 포우는 캐런 뱃속의 아이를 자기 자신과 같은 사이보그로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존과 동료들은 탈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봇들을 죽이며 그 로봇마저 사실은 개조인간들임을 보고 놀랐죠. 그들은 개조인간들을 따돌리고 승강기에 올라타 통제실까지 갔습니다. 포우가 있는 통제실에 다다른 그들은 분만실에서 수술을 받기 직전에 캐런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의사들은 아이를 꺼낼 준비를 마쳤죠. 존은 포우에게 총을 들이대며 멈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우는 제드텐에게 분만을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시스템은 이미 해고된 소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죠. 그때 제드텐이 보낸 로봇이 포우를 죽였습니다. 디데이가 시스템을 종료하고 의사들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로봇들이 나타나 그를 쏘았습니다. 존은 또 로봇들을 죽이죠. 상처 입은 디데이는 죽기 직전 시스템에 혼란을 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캐런의 분만을 맡은 의사들도 어리둥절했죠. 존과 니노는 캐런을 찾아 그녀를 구출했습니다. 세 사람은 처음 죄수들을 싣고 왔던 트럭에 올라타 감옥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차를 달려 멕시코 국경에 닿았습니다. 이 탈옥수들은 캐런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헛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타고 온 차량이 헛간을 향해 돌진하더니 이 탈옥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트럭은 아직도 제드텐의 통제하에 있었던 겁니다. 니노는 차에 치고 죽었고 존은 로봇에게 빼앗은 총으로 차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폭파시켜버렸죠. 하지만 캐런이 들어가 있던 헛간은 이미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존은 허망한 표정으로 자네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으로 가보니 캐런과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죠. 부부는 새로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봅니다.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말이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멈춰!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영화가 뒤로 갈수록 점점 가관이거든요. 흥미로운 소재만 봅시다 우리. 출생을 엄격히 통제하는 사회. 우리의 잠재의식마저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라. 제가 만약 타임머신을 개발한다면 과거로만 갈래요. 이런 미래는 보고 싶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나 있는 영웅이 되었어요.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